내가 어떻게 나오는 건지를 모르겠는데. 아, 제가 지금 보는 거랑 반대예요. 안녕하세요. 몇 분? 10명. 왜 또 창이 없어졌어? 어떡하지? 무슨 사무실? 저 부동산 사무실이에요. 제가 구독자 3,000명 하고 한 20분 정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라이브를 처음으로 켜봤습니다. 근데 멀티가 안 돼요. 좌우도 반전이고. 그리고 좀 전에 스타벅스 가가지고 뭘 사왔어요. 피치 레몬 블라썸. 다시 허리까지 머리 길러주세요. 기르고 있습니다. 거의 이제 등으로 왔죠? 안녕하세요, 사장님. 3,000 구독자 축하드리고 즐거운 추석 연휴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추석 때에도 일할 거예요. 어려워요. 동차 준비. 동차. 제가 안 그래도 어제 밤에 진짜 부랴부랴 영상 하나를 올렸는데 이제 32회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수다 떠는 영상이거든요. 어느 지역이세요? 저 대전이에요. 저번처럼 기르고 이제 단발하지 말고 레이어드 커트 과정 풀영상 브이로그. 저 얼마 전에 저 이거 앞머리를 잘랐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도 추천을 받았는데 제가 염색을 할까 파마를 할까요? 근데 제가 파마가 잘 안 먹어요 얘기했더니 파마가 잘 안 먹을 머리는 아닌데 오히려 탈색하거나 이러면 더 끊어지거나 더 부해 보일 수 있다고 레이어드에다가 무슨 펌을 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다음에 그걸 할까 고민 중인데 채팅이 사라졌어요. 기출 중심으로 공부할까요? 네, 기출 중심으로 해야죠. 한 달 정도 남았으니까 기출을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추석인데 출근해요? 네, 출근 할 것 같아요. 조금은 빠지고 조금은 출근하고. 오늘 뭐 별 주제는 없고요. 왜 앞머리가 이럴까? 별건 없고 그냥 소통을 하고자 켜서 너무 무서워요. 방송이 시간도 철저하게 약속을 지켜야 되고 또 제가 말 실수도 할 수도 있고 편집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입술 색깔이 없네? 그리고 뭔가 화면이 기울어져 있죠? 제가 지금 화면이 캠이 없어서 제 패드로 화면을 띄워놨어요. 그래서 기울었습니다. 화질이 안 좋아요. 맞아요. 화질 안 좋아요. 이거 요렇게 보이십니까? 앞에 패드로 방송을 켜놨고 컴퓨터로 유튜브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요. 여기가 채팅이 더 빨리 뜨길래. 그리고 이 동그라미는 조명이에요. 선물 받았어요. 라이브 자주 해주세요. 자주는 못할 것 같아요. 어려워요. 올해 고3인 아들. 고3인 아들? 고3인 아들. 그 다음 무슨 얘기죠? 응원하려고 작년에 의하해서 자격증 땄네요. 지진님 영상 열심히 보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저도 좀 그게 아쉬워요. 제가 영상을 빨리빨리 올리고 싶은데 이게 일하면서 편집하는 게 진짜 최근에 거의 한 달 정도 엄청 스트레스 받아서 두통약을 정말 많이 먹었었거든요. 지금은 약에 면역 생길까봐? 면역이 아니죠. 안 좋을까봐 약을 좀 중단했어요. 근데 좀 화면이 위에서 보였으면 좋겠다. 그쵸? 색깔은 왜 이럴까? 요렇게. 제가 처음이니까 나 혼자 노는 거 아닌가, 한 3분 정도 들어오는 거 아닌가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 3명 중에 한 명은 나야. 내 아이디를 생각을 해가지고. 근데 13명이 오셨습니다. 인강으로 올해 1차 공부 중인데 지주님 영상 보고 내년에는 학원을 꼭 다녀야겠어요. 저는 혼자서 스스로 공부가 잘 안 되네요. 근데 학원 같은 환경이라면 확실히 공부 잘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게 좀 으쌰으쌰 사람들이랑 같이 하는 맛이 있으니까. 눈치 보여 밖에 사람들. 너무 어둡나? 저 혹시 불 켜야 될까요?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학원에 다니시는 분들도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학원 역시도 채워야 하는 수강생의 거의 반도 못 채우게끔 이렇게 되는 것 같아서 레이어는 수술 많이 치고 질감 처리 많이 해서 많이 빠질 거예요. 혹시 미용실 근무하시나요? 공부 중이었는데 계속 봐야 되나? 계속 안 보셔도 중요한 내용은 없어요. 그냥 저랑 얘기하는 거일 뿐이기 때문에 공부도 하시고. 이거 핸드폰으로 공부하셔야 되죠?
공인중개사 시험 공부 시작하려는데 상대평가로 변경 예정이라니 걱정이네요. 저도 여거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알고 있는 얘기가 원래 절대평가잖아요. 평균 60, 꽈락 40의 절대평가인데 인원 제한을 둔다고를 들었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정확한 제가 뭐 기사를 읽거나 이런 게 아니어서 확실하게 얘기 드리기에는 좀 조심스럽지만 점수로 줄을 세워서 그 위에 있는 사람들로 자른다라는 뜻이니까 근데 언제부터 시작하는지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요번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가 나왔으니 이번 시험은 아니겠죠? 근데 잘 들리나요? 저는 제 목소리를 못 듣고 있습니다. 책상 위치가 바꾸셨나? 니요? 뒤에 문이 있었던 것 같은데 맞아요. 제가 아주 브이로그 영상을 너무 느리게 올려가지고 자리 바꾼 지도 3, 4개월은 된 것 같아요. 근데 아직도 영상에 등장이 안 했죠? 직원 자리도 만들었고 구조도 바꿨어요. 조금 더 널찍하게. 귀여워요? 실물이 더 이쁘네요. 그렇다면 제가 좀 멀리 가겠습니다. 부담스러우니까. 3,000명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제가 구독자가 1,000명이 넘은 다음부터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이게 잘 모르겠다는 게 소중하지 않다 이런 뜻이 아니라 제가 어디 살면서 몇천 명을 만날 일이 없으니까 몇천 명이 돼도 이게 얼마나인지를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뭔가 현실적으로 와닿진 않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 3,000명이면 한 학교에 이제 거의 전교생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면 또 무서워. 예전에 층 없이 기른 머리 제 눈엔 이쁘던데 머리가 너무 무거웠어요. 안 그래도 숱이 있는데 허리까지 가고 가끔씩 앉을 때 의자에 깔고 앉더라고요. 샤워를 할 때 씻는데 머리가 무거우니까 이렇게 뒤로 당겨지는 거예요. 씻은 이 젖은 머리를 어깨 위에 올려놓으면 어깨가 또 이렇게 무겁고 해서 아 도저히 안 되겠다 참다가 이만큼 길렀으니까 머리 기부를 해야겠다 하고서 찍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찍었어요. 그때도 얼마나 창피했는데 그 미용사 그 담당하시는 분이 왜 찍냐고 물어보니까 아 유튜브에 올릴 거예요 이런 말도 못하겠고 1만 명까지 가야죠. 1만 명 좋습니다. 1만 명 제가 노려보겠습니다. 대전 개공이에요.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예전에 저한테 댓글로 다셨던 것 같거든요. 대전에서 일하신다고? 근데 제가 그 아이디를 지금 헷갈려 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 말 다 해도 되나요? 아니요? 아니요, 안 되죠. 제가 이제 표정 관리랑 이제 좀 대응을 할 수 있을 만큼. 오늘은 뭐 하려고 출근했어요? 저 오늘 이거 라이브 키려고 출근했어요. 집에서는 할 수가 없으니까 딱 방송하려고. 댓글 한번 드렸어요. 그걸 기억하시네요. 네, 기억합니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 댓글 보면서 웬만한 댓글들은 하트를 눌러드리거든요. 이게 뭐 좋아요 꼭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제가 읽었어요. 제가 이 댓글 확인했어요 라는 뜻으로 아직은 이제 누를 만큼의 댓글인 것 같아서 꼬박꼬박 누르고 있어요. 그러면서 간혹 그 아이디가 보여요. 아직은 보입니다. 제 영상을 정주행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럼 그분이 댓글 남기면 저한테 알림으로 쫙 쌓여있는 경우가 있어요. 누구누구가 무슨 댓글을 달았다 쭉 있으면 이제 그거를 하나씩 들어가서 하트를 또 누를 때에도 있는 거고 알림이 안 올 때에도 있어요. 공부 중인데 한 달 남았는데 지주님은 어떻게 보내셨나요? 글쎄요. 저 회사 다니고 학원 다니고 공부 무진장 하고서 회사에다가 연차를 며칠을 냈어요. 여름 휴가가 거의 일주일 정도 됐었는데 그 일주일 다 안 쓰고 한 2, 3일 정도만 회사에다가 휴가를 냈었고 그걸 공인중개사 시험 전에 반차, 월차 그리고 시험 끝나고 나서 월요일까지 이렇게 골고루 분배해서 휴무를 냈었거든요. 그리고 계속 강의를 들었어요, 저는. 예전에 집게핀 안 된다고 했는데 지금은 잘 되죠? 지금도 안 되죠? 지금 집게핀이 어디 갔죠? 여기 있습니다. 지금 묶으면 좀 이상하거든요. 이거 대략적으로 해볼게요. 이렇게 올렸어요. 이렇게 찝는 거 아니잖아. 이렇게 내려서 여기? 그럼 이게 또 터져요. 이거 봐요. 이거 이렇게 터집니다. 잘 못해요. 얘가 너무 작은가 봐요. 지주님은 중개사를 평생 직업으로 삼으실 거예요? 평생 직업 아니요? 이왕이면 저는 놀면서 돈 버는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아무래도 제가 부동산 쪽에 발을 담그고 가장 최전방에 접하고 있는 직업이니까 어떻게 보면 취미생활처럼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지만 그거는 제가 다음에 이 부동산 중개업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영상으로 한번 찍어볼 생각입니다.
하지만 언제 찍을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개업하시니까 좋죠? 개업? 아니, 글쎄요. 뭐 많이 힘들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폐업할 정도로 그 정도의 엄청 힘든 이런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제가 소장이고 다른 저를 커버 쳐줄 분야의 직원들이 있는 게 아니어서 제가 중개만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이런 사업적인 것들을 모두 다 이끌고 가야 되다 보니까 제 역할이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항상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응원드려요. 근데 입술이 자꾸 연해지는 것 같은데 이래서 방송을 할 때 화장을 좀 진하게 하나 봐요. 제가 그래도 오랜만에 아이라인까지 그리고서 꽤 진하게 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자꾸 입술이 날아가요. 나중에 한번 놀러 갈게요. 네, 연락 주시고 오세요. 가끔 그냥 오시는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좀 예민해질 때가 있어요. 뜬금없이 오셔가지고 저를 인터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 곤란할 때가 있었어요. 살고 있는 지역 말고 다른 지역으로 가서 일을 배우는 거 추천하시나요? 네, 괜찮죠. 단 여기에서 주의할 거는 제가 전에도 영상에서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생활비 차이가 클 것 같아요. 아무래도 부동산 업을 얘기를 하신다면 이제 고정급이나 고정 매출을 확보하기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은 비교적 다른 지역보다 좀 적게 나간다를 가정하에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좀 많이 신경 쓰시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다른 지역, 저도 다른 지역에서 일을 했었으니까 괜찮아요. 근데 부동산이 지역을 바꾸기 많이 힘들어요. 딱 한 번 시작하면 웬만해서는 거기에서 쭉 가야 내 매출을 그대로 잡을 수가 있는데 갑자기 또 지역을 옮기게 되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니까 그게 많이 어려웠어요. 안녕하세요, 지주님. 영상 보며 30회 공인중개사 합격한 청년입니다. 라이브에서 뵈니 너무 반갑네요. 저도 반갑습니다. 제 영상을 보시면서 합격한 건 아니지만 이제 그래도 응원을 받으셨다고 생각할게요. 30회면 제 다음이네요. 2019년? 그러면 밤주님은 지금 무슨 일 하세요? 중개업 하시나요? 근데 왜 여기엔 또 채팅이 안 뜰까? 이렇게 눌러줘야 뜨나 봐요. 예? 옛날 채팅을 보고 있었네. 2년 좀 안 되게 강남에서 중개업 하다가 코로나 시기를 너무 세게 타서 강남? 그럼 저랑 좀 겹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세게 타서 그만두고 부동산 관련 금융업 회사 다닙니다. 중개업 경기 요즘 어떤가요? 중개업은 평화롭지 않지만 많이 심란하고 많은 이슈 사항이 나오고 있지만 솔직히는 저는 제가 영업하는 데에는 큰 영향이 없는 것 같아요.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소공일 때가 매출이 더 나아요? 아니면 개공일 때가 매출이 더 나아요? 글쎄요. 개공일 때가 더 낫겠죠? 아무래도 제가 계약한 거는 제 입장에서는 100대 0으로 측정이 되고 직원의 비율이 또 있으니까 그것까지 내 매출로 잡아야 되나? 아니죠. 이거 잡으면 안 되죠. 제 매출로 하면은 직원일 때는 비율제 제가 개업을 하니까 100대 0 물론 고정 지출이 나가죠. 일반 직장보다는 좋겠죠? 55대 45로 얘기를 드릴게요. 55는 부동산, 45는 일반 직장. 그렇기 때문에 제가 부동산업을 하고 있는 거고, 만약에 부동산이 힘들거나 가망 없거나 이랬으면 제가 부동산업이 아니라 다시 회사를 들어갔을 거예요. 가장 강점은 자유로운 거, 가장 단점은 내 소득. 최근 들어서 막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급여 받는 친구들이 엄청 부러울 때가 있거든요. 이것도 저의 또 입장이지만 그 친구들은 직장 생활은 했지만 사업은 안 해봤잖아요. 저는 근데 직장 생활도 사업을 해보니까 제 나름대로는 좀 비교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러울 때가 많이 있어요. 요것도 제가 영상으로 만들려고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부동산 개업 6개월 후기 이런 거에 얘기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개업하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요? 물건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광고도 아니고 손님 작업도 아니고 인테리어 그냥 기본적으로 내가 갑자기 손님이랑 계약할 수 있는 이런 여건 이런 상황만 만들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냥 항상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연휴인데 사무실 계시는 거예요? 네. 근데 오늘은 제가 일을 하려고 온 건 아니고 라이브 하려고 왔고요. 이제 다음 주는 다음 주가 아니네? 내일이에요. 월요일이 제일 바쁜 것 같아요. 제일?
월요일, 목, 금, 토, 일 정도? 그나마 제 기준에서는 수요일이 가장 한가로워서 주 일주일 중에 6일 출근을 하잖아요. 물론 일요일에도 상담을 많이 하지만, 그래서 틈틈이 평일, 수요일에 좀 휴무를 갖는 편이에요. 추석에도 손님이 오나요? 확률적으로는 손님들이 많이 수가 적은데 무조건 추석에 보시는 경우가 있어요. 평일이나 주말에 절대로 시간이 안 되고 이렇게 연휴가 껴야지만 집을 보고 바로바로 계약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확률이 좋은 거죠. 몇 개만 보여줘도 바로 계약할 수 있는 저의 에너지도 이제 저걸 해야 되니까 제가 지금 단어가 안 나와요. 일택이 오면 어떻게 극복해요? 매물 작업도 다 귀찮아져서요. 저도 지금 2달, 3달 정도 일택이가 왔어요. 개업한 지 지금 얼마나 됐다고? 6개월 차가. 그래서 아직 극복을 완전히 하진 않았지만 일을 안 해요. 출근은 하고 일 간간히 하지만 제 계약 확률이 이제 확 줄어들기도 했었고, 제가 힘들어하는 부분을 저희 직원한테 토스도 많이 했었고, 1. 놀러 간다, 2. 돈 쓴다, 3. 맛있는 거 먹는다. 예를 들어 제가 요즘에 대하를 2번 정도 먹었거든요. 대하를 먹거나, 또 하나는 매물 작업을 한다. 매물 작업은 그나마 재밌거든요. 이 매물을 가지고 와서 정리를 한 다음에 손님을 붙여서 손님 계약하고, 이게 힘들지만 매물 답사, 임장 다니고 이런 거는 그냥 놀러 다니는 기분이에요. 약간 힐링? 부동산 공부하기 전에는 무슨 일 하셨어요? 제가 많은 일을 했지만 바로 부동산 하기 바로 직전에는 건축업 회사에서 회계팀 과장이었어요. 엑셀이라던가 포토샵 등등 컴퓨터 잘 해야 하나요? 잘하면 잘할수록 좋은 것 같아요. 못하면 잘하는 사람한테 맡기면 되는 거고, 큰 문제는 없지만 저는 웬만해서 프로그램이나 컴퓨터를 다루는 그런 친구다 보니까 잘 다루면 이점이 확실한 것 같아요. 제가 이거를 음소거를 할 줄 몰라서 살에 걸려도 그냥 나와요. 근데 이거 저한테 누가 먹으라고 했죠? 이 안에 젤리가 있어요. 계약 잘하는 나만의 비결, 물건이 좋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계약하기 편하고 쉽고 간단한 것 같아요. 네, 살에 들렸어요. 여기 안에 젤리 있어가지고 살에가 들렸는데 왜 이렇게 가만히 버벅거리는 것 같지 않아요? 지금 제가 버벅거려요, 좀. 대전은 거래 좀 뜨나요? 매매 계약은 지금 규제가 많이 막혀가지고 임대 거래는 뭐 잘 되는 것 같아요. 지질님 덕분에 좋은 에너지 받고 공부해서 자격증 땄다 보니 라이브 너무 반갑네요. 댓글로 종종 라이브 열어주세요. 댓글로. 영상에서는 댓글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연휴 잘 보내시고 좋은 영상 많이 올려주세요. 어디 가세요? 네, 안녕. 어제 밤에 영상을 부랴부랴, 이제 토요일인데 토요일 밤 되기 전에 빨리 부랴부랴 올리고 이제 강아지 산책을 했었는데, 방송을 한다는 걸 커뮤니티로 써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하다가 커뮤니티로 썼는데도 사람들이 안 오면 내가 너무 저렇지 않을까 해서 몰래 영상 댓글에다가 고질냈어요. 저 내일 2시에 라이브 할 거예요 하고. 4,000명대도 라이브 하나요? 아닐걸요? 왠지 무슨 기념 이런 거는 홀수가 돼야 되지 않을까? 3,000명, 5,000명, 1만 명 이런 거. 구독한 지 오래됐는데 여태 대전이신 줄 몰랐네요. 더 대전 사람들이 많네. 지중님, 제가 반전세를 구하고 있는데요. 마음에 드는 집에 융자가 있는데 융자를 말소 조건으로 계약은 못한다는데 안전한 건가요? 융자가 불안합니까? 융자가 많이 있어요? 제가 안전하다 100%를 보장하기에는 힘들어요. 잠깐만요. 갑자기 채팅이 늘어난 것 같아요. 지주님, 제 또래로 보이는데 나이는 조금 그런가요? 제가 나이 영상을 옛날에 찍었어요. 한 5월 달에. 근데 제 브이로그가 지금 아직도 4월 초반이 나가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몇 번은 반복을 해야 제가 예전에 찍어놓은 나이 컨텐츠 영상이 올라갈 것 같아요. 모의고사 평균 80점 나와서 놀고 있습니다. 평균 80점? 평균 80점? 평균 80점이 어떻게 나오죠? 전 과목? 아니면 1차만? 지주님은 독립하셨는지 궁금해요. 독립을
했었다가 지금은 다시 본가로 와서 살고 있어요. 이게 편해요. 1차만요. 1차만이어도 평균 80, 그러면 2차는 원서 접수 안 했어요. 이 정도면은 동차로 해볼만 할 것 같은데? 모의고사랑 실제랑 많이 다릅니다. 모의고사? 저는 근데 사실 모의고사도 그렇게 잘 본 편이 아니었어요. 맨날 아슬아슬하게 공법도 꽈락을 넘나들면서 막 30점대도 나오고, 야, 나 2차 떨어지면 어떡하지? 나는 시험 2번은 못 보겠어. 게다가 이제 회사 다니면서 공부를 하니까 이 짓을 1년 더 하라고? 못해.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도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붙었잖아요. 그럼 융자가 있는데 시세 대비 80%보다 낮으면 계약해도 되나요? 또 요렇게까지만 얘기하기에도 저래요. 근데 직접 계약하시는 건가 아니면 부동산 끼시는 건지를 잘 모르겠지만 이 시세 대비해서 80% 70% 이내에 들어오면 안전하다라고 하는 이유가 경매 넘어갔을 때 때문이에요. 감정평가를 새로 해서 한 번 유찰되면은 70% 이렇게 떨어지기 때문에 융자가 시세 대비 7, 80% 이내면 경매를 한 번 유찰되더라도 낙찰받으면 그 돈을 돌려받을 수 있으니까 라고 생각을 하는데 꼭 이렇게만 얘기할 수 없는 게 순서가 있어요. 아까 융자가 있다고 하셨는데 융자가 1순위예요. 그럼 아무리 뭐 시세보다 더 많이 낙찰이 받아도 대출이 싹 다 가져가면 그 다음 내가 내 순번까지 못 오고 나가는 경우도 있고, 만약에 지금처럼 이렇게 많이 불안하다,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모르겠다 하면은 최우선 변제 금액을 좀 인지하시고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지역마다 소액 임차인 범위 금액이 있어요. 최우선 변제 금액이라고. 지금 대전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대전이 이번에 바뀌어가지고 7천만 원 이하로 보증금 계약을 하면 가장 먼저 1바로 2,300만 원까지를 먼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요. 그거 한번 인지하시고서 계약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본가가 제일 편하죠. 맞아요. 제가 예전에는 그렇게 이제 좀 나와서 살고 싶고 나와서 살았었어요. 거의 8, 9년 정도는 그랬었는데 지금은 본가가 편한 이유가 제가 밥을 잘 못 해 먹어요. 요리도 안 좋아하고 청소도 잘 못해요. 하지만 정리는 잘해. 청소랑 정리랑은 다른 거지만, 그래서 지금은 본가가 가장 편하기 때문에 웬만해서 뭔가에 다른 일이 없는 한 본가에 그냥 살 것 같아요. 지주님, 전세 대출은 따로 공부하셨나요? 일하면서 배우셨나요? 일하면서 실무적으로 알게 되었고, 손님이랑 상담을 하면서 이 사람이 궁금해하는 거를 내가 찾아보고 그걸 얘기를 해주면서 내나 다음 사람이 그걸 똑같이 궁금해해요. 전세는 전세에 대해서 다 궁금해하는 거고, 월세 들어가신 분은 월세에 대해서 계속 궁금해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중복되는 상담을 해서 자꾸 쌓여가는 것 같아요. 또 제가 유튜브를 하고 있으니까 이왕 얘기하는 거 좀 현실적으로 아니면 그래도 최대한 정확하게 얘기를 드리고자 알아보고 하는 게 저한테는 실무적으로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반전세면 근저당에 많이 못 미치는 보증금인데 말소 안 해주죠. 말소 조건 거는 곳은 다세대인 경우가 많죠. 맞아요. 저는 천안에서 지금 상가 배우고 있어가지고 대전이 그리워요. 저도 최근에 상가 많이 했는데 멘탈이 탈탈 털려서 이제 추석 지나고는 상가를 거의 좀 취미로 해야 될 것 같고 주택을 다시 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너무 힘들었어요. 지주님, 토지도 중개하시나요? 물건을 이제 몇 개 제가 확보해 놓은 게 있지만 솔직히 말해서 계약을 성사시키진 않았어요. 그래서 중개를 하고자 하면은 할 수 있다. 계약은 안 됐다. 항상 디테일하게 답변해줘서 고마워요. 상가는 왜요? 상가? 뒷박을 많이 당했어요. 상가 어떤 부분이 그렇게 멘탈이 털리는 부분인가요? 다른 부동산에도 뒷박 엄청 당하고 손님한테도 뒷박 당하는데, 특히 제 주변에 있는 어떻게 보면 제 구역이라고 생각하는 곳들에서 뻔히 보이잖아요. 나 통해서 물건 알아놓고서 직접 계약을 아예 오픈까지 했네? 근데 제가 가서 이걸 따져야 되는 건가 말아야 되는 건가, 혹은 영상 컨텐츠로 뽑아야 되나 막 이런 생각도 했어요. 진짜 너무 화나가지고. 저를 뒷박친 이유가 뭐죠? 중개 수수료가 그렇게 아까웠고 제가 그동안 한 일은 뭐가 되는 거죠? 저한테 커피 한 잔이라도 사주셨나요? 이렇게라도 해보고 싶었는데 이게 뭐지? 5,000원을 저한테 주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첫 라이브에 첫 슈퍼챗 커피라도 드시면 사세요. 감사합니다. 제가 이거를 어떻게 받는 건지 모르겠지만 또 한 잔 사 먹을게요. 원래는 제가 스타벅스를 잘 안 가는데 제가 예전에 되게 맛있게 먹은 게 있었어요.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뭔가 빨간색 앵두같이 올라간 거를 캐모마일
릴렉서 요걸 먹고 싶었는데 제가 아까 드라이브 뚜루 가서 얘기를 했어요. 캐모마일 릴렉서 있나요? 했더니 그건 작년 크리스마스 한정판으로 나온 거라 이러길래 아 피치 레몬 블렌디드 주세요 했어요. 저는 전월세 하다 멘탈 터졌는데 저도 예전에는 주택 때문에 멘탈이 많이 힘들었어요. 특히 내가 투자하는 내 시간 노력 대비해서 돈이 안 되니까 매출 때문에 많이 짜증나는 일들이 있었는데 그래도 상가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거의 그 월세만큼은 좀 받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가성비가 다르죠. 최근에는 상가 계약을 많이 했었다가 가끔씩 주택 계약을 하면은 이렇게 얘기하면 거만할 수도 있는데 힐링이 되는 거예요. 상가 때문에 그렇게 막 머리 아프고 그 돈을 받는 만큼 진짜 골치 아프고 내가 처리해주고 책임지고 해야 하는 것들이 많게 느껴지는데 주택은 내 입장에서 집 보여주고 웬만큼 큰 문제 없고 융자 확인만 잘해주고 계약하면 끝. 아주 평화로워. 뭐 렌트풀이 뭐 뒷박 뭐 없어. 그리고 수수료에 대해서도 뭐 몇만 원 깎아주는 거 그게 뭐 아깝거나 조금 속상하거나 할 수도 있겠는데 넓게 생각하면 그 별거 아니라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뭐 5만 원 10만 원 깎아주는 거 해드릴게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 것 같아요. 으악! 최악의 상황. 천안은 그러면 공동중개로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받고자 하면은 받을 수는 있겠는데 그렇게 준비하고 그렇게 따지는 것 자체가 제 중개 생활, 제 부동산 삶을 더 힘들게 하는 것 같아서 일부러 좀 안 하고 있어요. 저녁 시간이었다면 시청자가 훨 많았을 텐데 아쉽네요. 뭔가 모르겠어요. 저녁이어도 똑같지 않았을까. 혼자 일하시다가 모르는 부분이 생기면 어떻게 하시나요? 혼자서 찾아보고요. 저는 솔직히 제 주변에 물어볼 만한 데가 없어요. 물어볼 만큼의 경력자나 도움을 청할 때가 많이 없다 보니까 최대한 제가 스스로 알아보거나 예전처럼 세무 관련된 거라면 부동산 선배가 아니라 세무사 쪽으로 물어보려고 하는 편이에요. 남자 중개사한테는 겁나 깎을라 하는데 여자 중개사한테는 그래도 덜 한다더라고요. 그렇구나. 제가 남자 중개사 입장이 아니어서 비교까지는 안 되지만 자몽 허니 블랙티? 아니요? 피치 레몬 블렌디드. 지지님 요새 공동중개 많이 하시나요? 저는 공동중개를 많이 하는 편이 아니거든요. 내가 안 하려고 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공동중개 계약을 많이 하고 싶어요. 저도 특히 기업 계약이 공동중개 물건들이 그때는 제가 손님지 이제 물건지로 되는 건데 원래는 추석 전에 계약을 하나 시키고 하려고 했지만 못했어요. 궁금한 건 협회 공제 가입했으면 전화하면 교수들이 답변해주는 경로 있어요. 맞아요. 이 얘기 듣긴 했었거든요. 특히 민법적인 부분이나 뭔가 중개사고 관련된 상담을 해준다고는 알고 있지만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어요. 다음에 아니 이왕이면 제가 물어보는 일이 없었으면 가장 좋겠지만 혹시나 물어볼 일이 생겼다면 협회에다가 한번 물어보는 것도 방법인 것 같아요. 요새 상가 거래는 어떤가요? 활발해졌나요? 여기가 서울이 아니어서 대전이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괜찮아요. 대신에 권리금이 정말 저조해요. 원래 영업이나 장사가 잘 되는 시기에는 권리금이 거의 1억이나 2억 정도 붙는 곳이 아예 무권리로 나오는 곳들도 있어요. 물론 이게 그 나가시는 세입자 입장이나 또 반대로 제가 계약했던 분이 가게 정리하시고 나가시거나 이럴 때 이게 말로 표현할 수 없게 진짜 많이 저도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분의 권리금을 최대한 지켜드리고자 조정할 때에도 최소한의 선을 지켜주면서 중개 계약을 하는 편이에요. 뭐야 예뻐지셨다. 뭐지? 감사합니다. 앞머리가 생겼어요. 아파트 매매는 신참중개사는 거래가 힘들다던데 맞나요? 그런 것 같은데 아예 기존에 단지 형성이 되어 있는 아파트로 들어가면 좀 힘들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반대로는 신축에 입주장으로 들어간다면 다 똑같을 것 같아요. 앞머리 잘 어울려요. 감사합니다. 뒷머리는 어떤가요? 렌트풀이 무리하게 달라고 징징대는 의뢰인 싫어. 맞아요. 저도 전에 상가 계약하면서도 멘탈이 많이 힘들었는데 두 쪽 다 절대로 10원 한 장 자기가 손해를 안 보려고 하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진짜 이거는 100% 그냥 싸움이 나는 경우예요. 근데 최대한 제가 양쪽에다가도 계속 경고를 했어요.
직접 얘기하지 않으셔야 좋다. 저를 통해서 얘기를 하는 게 좀 센 말들도 제가 최대한 순화해서 하다 보니까 앞으로 여기 가게에서 장사하시면서 길게는 뭐 10년 이상을 보실 수 있는 입장인데 서로 불편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하면서 최대한 그 소통을 못하게끔 해요. 이 붙으면 싸움이 나. 아예 렌트프리를 안 주려는 건물주였는데 제가 부탁하고 부탁해서 그나마 좀 어느 정도의 기간을 받았어요. 근데 손님은 그것도 안 된다. 자기 이렇게 해달라. 사전에 조율한 거보다도 더 바라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러면 저도 입장이 곤란해지죠. 이분한테도 제가 최대한 부탁해서 예를 들어 월세도 한 30만 원 정도를 더 줄였고 렌트프리도 다 받아놨고 철거 공사하는 거라든지 모든 내용들을 다 맞춰놨더니 이것도 해주세요. 이것도 더 바래요. 이럴 수가 있으니까 많이 힘들었어요. 지중님 안녕하세요. 영상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저는 올해 32회 공중사 자격증 준비 중이에요. 합격해서 지중님 같은 중개사가 되고 싶습니다. 언제나 응원해요. 응원 감사해요. 제가 어떻게 보면 제가 드리는 시간보다는 영상 조회수나 구독자가 되게 천천히 늘어간다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가끔씩 이렇게 댓글로 아니면 메일로 응원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마음이 너무 좋아요. 뿌듯해요. 근데 왜 이렇게 댓글이 많아졌지? 반전세 신축 빌라인데요. 융자 말소 조건을 걸지 못한다고 하는데 계약해야 할지 말지 고민이네요. 달달이 내는 월세로 융자를 집주인이 갚아나갈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제 보증금으로는 집주인이 살 집을 구한다고 하시는데 근데 대부분의 집들이 사실 이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영상으로 만들어서 제작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게 방송이다 보니까 저 역시 말을 좀 조심하려고 신경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도 제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융자 없는 빌라? 융자 없는 집은 진짜 구하기가 힘들어요. 거의 없고 차라리 융자가 없는 것들은 신축 쪽이 아니라 구옥이면 융자 없는 곳들이 많이 있어요. 그게 오히려 더 안전하게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거기에는 이제 뭐 매매가 예전에 몇 년 전에 매매가 전세가 월세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나와 있으니까 확인하기에는 더 편하더라고요. 이거는 임대를 들어가는 입장에서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고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안녕하세요. 강남 법인에서 소속 중개사로 근무 중인 49반자 개업하는 것을 고려 중인데 개업하면 어떻게 노력하는 게 좋을까요? 그 사무실마다 스타일이 많이 다르긴 하는데 홀로 근무하시려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기존의 법인 회사에 있었던 것처럼 직원들을 많이 두고서 업무를 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도 가장 원초적으로 이런 거 다 신경 안 쓰고 이왕이면 전속 물건 확보가 저는 가장 안정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안녕하세요. 올해 32회 시험 합격하면 소공으로 취업할 계획입니다. 내년이면 26살인데 규모가 있는 중개법인으로 취직하는 게 더 나을까요? 기존에 생각하던 거랑 현실이랑 많이 다를 수는 있거든요. 그리고 반대로는 괜찮은 개인 사무실에 들어가는 것도 법인 못지가 않아요. 더 많이 배우고 더 계약도 잘하고 요러는 경우들이 많이 있으니까 괜찮습니다. 같은 지역에 있다면 큰 부담은 안 될 것 같아요. 중개사 소모임 같은 거 따로 하시는 거 있으신가요? 아니, 없어요. 제가 중개사뿐만이 아니라 좀 뭔가 사교 활동 같은 거를 하고 싶은데 워낙에 낯을 많이 가리는 성격이어서 이런 모임 활동을 거의 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 성격이 좀 덤벙대고 건망증이 심한데 중개업 하는데 괜찮을까요? 글쎄 오히려 이거를 어떻게 보면 캐릭터성으로 보고 계약이 더 잘 나오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이 사람이 노력하는 게 상대방들한테는 다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를 응용하는 방법도 있고 컨셉 자체를 건망증이 심하다면 메모를 잘 하시면 요거는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건이면 물건 메모 쫙 해놓고 손님이면 손님 메모 쫙 해놓고 제 계약 스케줄이나 일정 같은 것도 핸드폰이나 수첩에다가 항상 꼼꼼하게 들어갈 수 있게끔. 지주님, 전 시험 준비 중인데 따면 서울로 올라가서 어느 정도 경험도 쌓고 배워오고 싶은데 괜찮은 생각일까요? 서울은 전쟁이에요, 전쟁. 강남 쪽에만 부동산만 2만 몇 개가 있다고를 제가 들었거든요. 예전에 다른 통계 자료를 봤는데 편의점보다도 많아요. 안 그래도 다른 부동산이랑도 전쟁터인데 같은 사무실에서도 전쟁터기 때문에 그런 거 대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앞머리가 생기셨구나. 맞습니다. 근데 또 일할 때에는 앞머리를 없애요. 오히려 앞머리가 있으면 너무 젊어 보여? 어려 보이는 것 같아서 이게 뭐야? 존경하는
지주님, 닉네임 뜻은 뭔가요? 토지 주인보다 더 함축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거겠죠? 아마 제 유튜브에 가장 첫 영상이 채널 소개 영상이 있을 거예요. 세 가지의 뜻이 있다고를 얘기를 했는데, 이제 첫 번째 지주는 땅 주인, 우리 지주 소유자, 땅 소유자다. 또 하나는 기둥, 지주, 내 정신적인 지주, 요것도 있고, 또 마지막으로는 지극히 주관적인을 줄여서 지주라고 해요. 근데 요게 사실 의미 부여를 이렇게 했던 거고, 여러분 됩니까? 지금 화면이 저절로 꺼졌다가 제가 지금 다 시켰어요. 근데 화질이 왜 이렇게 안 좋을까? 됐다. 여러분 살아 계십니까? 14분 소리 질러주세요. 아무튼 지주라는 뜻이 제가 이렇게 의미 부여는 하고 있지만, 처음에는 제가 사람 이름처럼 두 글자로 만들고 싶어서 두 글자 뭐가 있지, 막 좀 촌스러운 이름이었으면 좋겠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도 있고, 저 역시도 아무것도 모르는 신입 수준도 아니잖아요. 그냥 부동산 자격증만 따고서 얘기하는 사람일 뿐인데 해서 계속 얘기를 하면서 이거에 대한 약간 방어적인 내용을, 방어적인 저거 멘트를 깔려다 보니까 이건 제 주관적인 생각인데, 잠깐만 여러분 영상이 멈춘 것 같아서 지극히 주관적인 입장이지만 이게 습관이 돼서 아예 이름으로 박아버리자 지극히 주관적인 생각을 해서 지주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의미 부여를 했던 거예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름을 굉장히 마음에 들어 하고 있어요. 뭔가 멋있지 않습니까? 방송 잘하시는 거 보면 낯을 가리실 것 같지 않은데요. 낯 엄청 가려요. 속으로 가려요. 속으로 막 헛구역질하고 밥 못 먹을 정도로 처음 보는 사람 굉장히 불편해해요. 그래서 부동산을 내가 어떻게 하고 있을까 가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누나 콧구멍 보여주세요. 누구죠? 왜요? 콧구멍 왜요? 멈췄다 잘 나오다 반복이에요. 이런. 앞머리는 명실에서 잘랐나요? 귀엽게 잘 됐어요. 네, 제가 다듬는 거는 혼자서 할 수가 있는데 요런 옆머리 요런 거는 제가 못하거든요. 그래서 요런 거를 하려면 미용실을 가야 돼요. 저는 안 나와요? 팀킬러님 어디 가셨죠? 들리시나요? 지진님 보통 공인중개사 일하면 주 5일보다는 주 6일 일하는 경우가 대부분 더 많나요? 네, 주 6일? 주 7일? 그냥 항상 일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한 달에 두세 번 일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연봉을 미리미리 이제 다 뽑아놓고 하시는 경우도 있고, 1년에 계약 7건만 했는데도 몇 억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때그때 달라요. 업종마다도. 지주 이름 너무 좋아요. 저도 좋아요. 악플들은 어떻게 대처하나요? 대처 못합니다. 속상해요. 정작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은 제 영상이나 제 방송을 꼼꼼히 챙겨보진 않을 건데 많이 힘들어요. 그날 하루가 힘들어져요. 그래서 내가 이러려고 유튜브 하나 생각도 들고, 근데 그분들이 저를 욕하는 댓글은 거의 없거든요. 대부분 웬만해서는 중개사, 중개업을 제 영상에 와서 욕을 하시니까 가끔 제가 어떻게 대답할 수도 없어요. 기껏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악플을 캡처해서 제 친구들한테 보내면서 나 이런 악플이 생겼다라고 하소연하거나, 또 신고 누르는 거. 근데 그 신고 누르는 게 신고 누른다고 아무런 저런 건 없는 것 같고, 단지 제 영상에서 안 보이게 사라지는 것 같아요. 제가 댓글을 삭제하는 건 아니고 신고. 몇 년생 몇 년생? 그러면 여러분 오늘 나이 컨텐츠 영상을 옛날에 찍어놨지만 그 영상이 언제 올라갈지 모르잖아요. 그럼 오늘 제가 16분한테만 제 나이를 말씀드릴게요. 끝! 누나 배꼽 보여주세요. 이분 뭐예요? 지준님이 직접 도어락 설치하시는 거 보고 반했어요. 엔지니어 경험도 있으세요? 아니요, 없습니다. 그거 설명서 보면서 했어요. 그리고 영상으로 편집을 좀 최대한 줄이다 보니까 더 쉽게 보이는 것도 있는 것 같고, 처음에는 드라이버가 이쪽 손에 있었나 해서 이 손도 못 잡겠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어리숙한 부분도 많았어요. 성격이 너무 이쁘다. 제 보이십니까? 제 성격?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지주님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통상적으로 일하시나요? 상황에 따라 다르겠죠? 네, 상황에 따라 다른데 제가 오전 출근을 정말 잘 못해요. 이제 그 전에 저녁 때까지 일이 자꾸 길어지고 늦게 퇴근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는데, 어쨌든 퇴근은 저녁 7시쯤이고 집에 가서도 일을 더 합니다. 출근은
10시 출근을 노력은 하지만 한 11시, 12시에 출근을 하는 뭐. 아니 그래도 잘 생각해보면 내가 11시에 출근해도 7시까지 일을 했으면 8시간 근무 정도는 하는 거 아닌가? 뭐야 저랑 5살 여동생이셨네? 그렇습니까? 제가 동생이니까 3살 누나다. 저 확실한가요? 소금 면접 볼 때 제일 중요한 팁? 분위기요? 느낌? 되게 쓸데없는 팁인 것 같아서 중개 범위, 이제 매출 이런 게 중요하긴 하는데 이거는 물어봐서 확인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 알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래도 뭔가 얘기를 조금이라도 주고받았을 때 티키타카 오고 가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의 느낌을 얘기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잘 전달이 됐을지 모르겠어요. 겨드랑이? 이분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제가 여기 저에게 2가지의 선택지가 있어요. 신고랑 차단. 혹시라도 저를 아는 사람인가 제 친구인가 싶어서 일단은 넘어갔지만 또 그러면 내가 이 둘 중 하나 누를 수도 있어요. 내가 방송 몇 시에 켰지? 지금 한 1시간 반 다 돼가지 않습니까? 정말 열정적인 방송이야. 중개사 직업을 주변 분들께 추천하실 만한가요? 아직은 함부로 추천은 못하겠어요. 실무에 있으면서 그만큼 힘들고 그만큼 멘탈 터지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누가 하고자 하면은 최대한 현실적으로 이제 적극적으로 상담을 해줄 수는 있지만 가만히 있는 사람들한테 부동산에 중개사에 중개사가 완전 너의 인생이 뭐가 될 거야 이렇게 장담을 못 하죠. 괜히 저 때문에 더 힘든 상황이 올 수도 있으니까 유튜브도 그렇고 부동산도 그렇고 저한테 되게 쉽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적극 권유를 해요. 너 잘할 거야. 꼭 따? 이번에 시험 원서 넣어야지. 쉽다며. 너라면 동차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약간 비꼬듯이 할 때가 있는데 그렇게 해서 따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근데 왜 내 머리 위에 W 4.9천은 뭐지? 제가 돈을 받았나? 아까 5천원. 그럼 왜 이게 4.9천은 뭘까요? 제가 돈을 받았나? 수수료 아닌가요? 수수료 떼고. 네, 수수료를 100원을 떼갔나봐요. 4.9천원. 저한테 지금 실시간 1시간 21분 20초 17명 추천 7분 4.9천원 이렇게 써있어요. 나도 방송을 안 해봐서 처음 봤어요. 전 댓글 읽어주시면 댓글 지워요. 저 그럼 댓글 안 읽으면 어떻게 될까요? 지즈님이 부동산 취업할 때로 돌아간다면 어느 쪽 위주로 일을 할 것인가요? 원룸, 아파트, 주택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겠죠? 저는 지금도 그렇고 웬만한 부동산 쪽은 다 하나씩 해보려는 게 제 목표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 유튜브를 보면서 좀 중구난방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얘가 저번에는 이런 일 하다가 지금은 이쪽 분야를 하다가 이러해서 전문성이 더 떨어져 보일 수도 있지만 이것저것을 다 해봐야지 나한테 더 잘 맞고 나한테 더 편하고 어떻게 보면 더 돈이 되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하지만 그 중에서도 원투룸 전월세는 어쨌든 하긴 했을 거예요. 이게 시작이다 끝이다는 아니지만 최소한 내가 계약을 더 빨리빨리 경험을 쌓고 쉽게 자주 할 수 있는 분야기는 하는 것 같아요. 상가나 사무실은 누군가가 창업을 하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은 자기 사업을 하면서 내가 수익을 얻는 순수익 계산이랑 매출에 대한 거랑 거래처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계획을 하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주택보다는 어떻게 보면 더 까다로운 것들이 많이 있어요. 주택은 의식주에 포함이 되지만 상가가 없어도 살 수 있는 경우들, 그런 분들이 조금 더 다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택 부분은 어쨌든 꼭 거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또 아쉬운 거, 제가 서울에서 아쉬운 거 2개가 있어요. 제가 못 해봤던 거. 하나는 고급 주택. 2개가 있는데 하나는 고급 주택인데 제 아는 다른 서울에 일하는 분들한테 듣기로는 전세가 45억이래요. 건물이 45억이 아니라 전세가 45억이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 계약을 한번 해볼 걸 싶다가도 내가 하고자 했었어도 쉽지 않았을 것 같아 라는 거 반반이 들고, 또 하나는 큰 빌딩 건물 통매매 계약을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솔직히는 그 계약을 안 해봤어요. 제 역량도 부족하기도 하고 그런 거는 팀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그런 여건이 안 돼서 이제 와서 조금 아쉽다 생각하는 부분이 그 2개를 안 해본 거. 왜냐면 재밌을 것 같잖아. 계약했으면 난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처음 일 시작할 때는 어떤 거 위주로 배우는 게 좋을까요? 심리 위주요?
계약할 때 아무래도 사람이다 보니까 뭔가 같은 주제로 같은 내용의 말을 하더라도 이 말 전달하는 거나 상대방이 원하고자 하는 고객 니즈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런 심리적인 밀당 요런 거를 배우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지주님, 공인중개 합격자 모임 다녀오셨나요? 네, 그 합격자 발표하고 그 다음 날에 단체 회식 파티 같은 거를 한 적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따로 모임 활동하거나 이런 건 없어요. 그것도 한 3년? 2년 정도는 된 것 같아요. 헐, 밥 먹고 왔는데 나만 나이 몰라. 아까는 14분이셨는데 지금 21분이라 제가 나이를 다시 얘기하기에. 그래도 제가 모닝커피님을 위해서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집중하세요. 몇 년 차세요? 19, 20, 21. 3년 차? 근데 개업은 한지 한 6개월 정도 됐어요. 법정 수수료 개정된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익에 많은 차이가 있나요? 요것도 제가 영상으로 얘기할까 말까 고민을 했었는데, 예민하다고 하면은 예민한 주제잖아요? 짧게만 얘기하자면 사실 저한테 큰 영향까지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괜히 이렇게 얘기해서 저한테 실망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당연히 저도 한 계약에 뭐 수수료가 어느 정도, 중개 보수가 어느 정도 보장이 되던가 이런 거, 저 역시도 제가 이거 생계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좋지만, 그래도 중개사에 대한 사회적인 분위기? 자꾸 이렇게 되는 것 같아서 억울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왈가왈부하기보다는 나는 내 할 일이나 다 해놓고 따져야겠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거에 대한 생각을 명확하게 전달드리기엔 부족하다라고 생각했어요. 중개사고는 없으셨나요? 네, 다행히 중개사고나 제가 물어내거나는 없었지만, 그래도 제 기억으로는 좀 신경 쓰이는, 걱정되는 그런 손님들은 몇 분이 있었어요. 집토스 같은 업체에 취직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1층 부동산 소공하다 그만뒀는데 다시 1층 소공하기가 좀 그래요. 집토스? 제가 정확한 근무 조건에 대해서 알진 못하지만 월급 받는 거죠? 뭐 월급을 받는 게 더 좋다라고 생각하시고 개인의 그 입장이 있고 상황이 있다 보니까 취직하는 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몇 달이라도 해본 다음에 안 다닐 수도 있는 거고, 본인한테 잘 맞고 더 안정적이라고 생각하면 계속 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주님, 저번 경매 매수 청구 영상 봤는데 의뢰인이 그냥 방문하셔서 의뢰하신 건지 궁금합니다. 부동산에 경매 의뢰하는 손님이 맞나요? 제가 생각나는 거는 입찰 봉투 쓰는 거 아니었을까요? 매수 신청 대리 교육은 받았지만 등록은 안 해놓은 상태예요. 그냥 교육 받은 지 1년 안에만 하면 되는 거라서 제 물건을 제가 넣으러 갔던 거예요. 그러면서 영상으로 잠깐 보여주고자 찍었던 건데, 그 영상이 너무 못생긴 것 같아서 마음에 안 들어요. 자막을 이거 채팅을 계속 읽고 싶은데 말을 많이 해서 목이 좀 막히는 것도 있고, 사실 솔직히 말하면 화장실 가고 싶어요. 화장실 가고 싶은데 방송 못 가고 있어요. 갔다 올까요? 여러분, 저 화장실 갔다 올 동안 기다려 주실 거예요? 음소거, 혹시 모르니까 음소거를 하고 갔다 올게요. 이거 어떡해. 저는 강원도 동해시에서 개공과 올라갔어요. 개공과 경매학원 같이 개업했습니다. 어떻게 경매학원도 같이, 그러면 부동산을 원래 기존에 하셨을까요? 직접 강의하시는 게 아니라 초청 강사가 있으실 수도 있겠죠? 제 친구는 4년 차인데 잘 벌면 월 1,000씩 벌더라고요. 잣대구. 근데 원룸 아파트 상가 토지 닥치는 대로 다 하루도 안 쉬고. 제가 약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종목? 이 분야를 좀 저도 특정하면서 다른 거를 신경을 안 쓰고 싶은데 아직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제 욕심이지만 다른 저한테 직원이 몇 명이 더 있다면 다른 분야 쪽을 좀 커버 쳐줄 수가 있는데, 아직은 그게 완벽하게 되지를 않으니까 어쩔 수 없이 제가 모든 거에 다 신경을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많이 정신없어. 지주님, 소공은 안 뽑으시는 건가요? 소공 뽑아요. 저 아직 직원 자리 한 분은 더 모집합니다. 근데
다른 친구 말로는 이 사무실에 직원 한 6명은 넣을 수 있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까지는 할 생각이 없고, 요게 부동산 사무실도 두 가지의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직원을 많이 두고 이제 비율제로 하면은 최소한 사무실에 어느 정도의 자금이 쌓이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저도 이렇게 할까 고민을 했는데, 그러면 제가 모든 계약에 다 신경을 쓸 수가 없어요. 효율성이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안전하단 말이에요. 소수나 제가 혼자 하는 게. 최소한 이제 중개 사고도 잘 안 날 수도 있고, 돈 많이 버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저는 그거보다는 중개하는데, 부동산 하는 데 있어서 좀 사고가 났을 때 사고 처리하는 능력이나 이런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내가 커버할 수 있는 것까지만 직원을 한두 명만 모시고 있을 생각입니다. 와, 라이브라니 어디 갔다 오셨어요? 지금 저희 1시간 40분 했었습니다. 그럼요, 사고나 통제가 가능한 범위에서 하는 게 맞죠. 근데 가끔은 저도 오락가락해요, 고민이. 다른 친구가 지금 6개월 만에 자기 매출이 2억 정도 나온 친구가 있거든요. 이제 세무사에서 자기 매출을 알 수가 있으니까. 근데 또 매출이 너무 높으면 일반 과세자로 넘어가겠죠? 저 아직까지 간이과세자거든요. 웬만해서는 간이과세자를 유지하고 싶기 때문에 적당히 조절을 하면서 일할 생각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될까? 라이브 다시 보기 남기시나요? 아니요, 안 남길 거예요. 요거 저도 말 실수하거나 횡설수설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다시 보기는 안 하지만 영상을 편집해서 올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요거에 대한 확답은 저도 못 하겠어요. 제 미래의 제 기분에 따라서. 친구 말이 부동산은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이랑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사소한 돈으로도 싸우고 틀어지고 한대요. 믿을 만한 사람 찾기 힘들어요. 부동산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업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직원도 비율로 떼더라도 이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서운하거나 억울하게 떼는 것도 안 되고, 차라리 챙겨주면 더 챙겨주고 밥도 사든가 뭔가 이러는 게 있어야 좀 서운해하지 않게 되지 않을까. 이런 사람 간의 관계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부동산을 가족이 많이 하시지 않을까. 이번 중개사 시험 공부하다가 쉬는 시간에 잠깐 켰는데 블랙홀 맞습니다. 라이브 다시 보기로 남겨주세요. 안 돼요. 이거 깜짝 라이브라서 원래는 공고도 안 하고 키려고 했는데, 공고 안 하면은 3분 정도밖에 안 오실 것 같아서 어제 올린 영상 댓글에다가라도 고지를 했었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 1시간 40분 방송을 했으니 우리 딱 2시간만 하고 끌게요. 간이과세 유지하려고 공동대표랑 매출 잘 나눠서 맞추던데, 이러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일부러 계약을 할 수 있어도 내 계약으로 안 돌리고 아는 사람 다른 사무실로 돌려서 서로 간이과세자를 해서 세금 부분. 근데 이게 탈세는 아니거든요. 뭔가 불법적이거나 이런 건 아니야. 내가 계약을 안 하고 내 매출로 잡지 않겠다라는 거니까. 저도 할 수 있으면 웬만해서는 간이과세를 유지를 할 생각이에요. 내가 아직 이거에 대한 확신이 없거든요. 코로나 기스라서 합격자 모임도 없었고 해서 부동산 인맥이 없어서 물어볼 것도 없었는데 답답했는데 지주님 있어서 도움돼요. 저도 근데 학원 다녔어도 연락을 잘 안 해가지고, 제가 전에는 서울에 있었으니까 모임하시거나 이러는 분들한테 끼지도 못했고, 맨 처음에 제가 그 모임 총무였어요. 제가 지역이 달라지다 보니까 총무를 다른 분한테 넘겼었거든요. 그 이후 지금 대전에 와서 모임을 한 번도 못 하고 있죠. 그래서 누가 개업을 하더라도 모임장 분이 한 분이 가시던가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지주님 퇴근 후에도 추가로 또 중개 관련 업무 또 하실 때가 있나요? 애초에 손님 상담 자체는 시간 제한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그것도 업무라고 생각하면 업무인 거고, 퇴근 후에 물건 작업량이 가장 많긴 하는데, 이제 부동산 외적으로는 제가 영상 편집하는 시간이 많이 할애되는 거고, 평소에 전 중개업 쪽으로는 완전 문외한인데 자격증 등을 따고 일을 배우려면 실무를 해야 하는데 너무 겁나요. 아니요, 자격증 없어도 실무하실 수는 있어요. 자격증이 없는 직원을 중개보조원이라고 하거든요. 뭐 부동산을 먼저 경험하고 싶으시다면 그렇게 들어갈 수는 있지만, 제가 봤을 때에는 부동산 실무를 먼저 하고 있는 와중에 스케줄도 들쑥날쑥, 스케줄도 과다하고 이 상황에서 자격증 따는 분, 저 솔직히
아직 못 봤습니다. 한 3년 정도는 못 봤어요. 부동산 일하시면서 따는 분들은. 제 주변에서. 처음 서공으로 취직하면 비율제는 몇 대 몇으로 하는 것을 추천하시나요? 이왕이면 자기 지출이 안 나가는 게 저는 더 좋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광고 지원이나 식대 지원이 있는 곳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더 권장을 드리는 거고, 그게 큰 영향이나 큰 상관이 없으시다면 당연히 비율이 더 높은 데가 좋은 거죠. 소공으로 첫 취업하려고 하는데 가까운 부동산 취업하는 게 베스트인가요? 네, 저는 가까운 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부동산이라는 게 부증성, 더 전문 용어를 쓰고 싶지만 가까울수록 더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잠깐만요. 너무 통화를 오래 했죠? 제가 웬만해서 빨리 끊으려고 했었는데 어떻게 하셨어요? 저 상가문의 맞아요.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전화했는데 웬만해서 오늘 주말이라 얘기를 안 하실 텐데 업계약서? 업계약서 누가 왜 갑자기 업계약서 얘기가 나왔을까? 지금 보러 오신다고요? 추석 나 입 가리고 얘기를 해야겠다. 사람들이 구화를 하시네요. 제가 키를 인도를 받아야 돼서 좀 어려울 수도 있다. 점주님이랑 얘기를 하고 내일 방문 아니면 추석 지나고 방문이 가능하니까 말씀을 해달라라고 해놓은 상태예요. 아니 그냥 찍은 건데 아니요 아주 정확하게 맞추셨는데요. 지금 보러 오신다고요? 추석 연휴라 수요일까지 힘들고 수요일이라고 얘기는 하진 않았지만 어쨌든 내용이 거의 일치하게 맞추셨어요. 진짜 입모양으로 맞추신 거예요. 난 지금 순간 그 생각했잖아요. 내가 음소거를 안 했나? 여러분 지금은 들리죠? 됐어. 슬슬 마무리를 할까요? 더 얘기하고 싶으신 게 있나요? 방송을 조금 마무리하는 분위기로 가볼게요. 언제 가능하면 손님 응대하는 거나 계약 라이브 해주세요. 위험해요. 만약에 하더라도 라이브가 아니라 영상이 되지 않을까. 상대방 동의하에 LH 계약 진행하는 것도 한번 찍을까 했었는데 워낙에 법무사님이 더 바쁘셔서 이 법무사 한 분마다 10건씩 정도를 하시다 보니까 후딱후딱 얘기하고 지나가는 바람에 영상 촬영은 따로 못했어요. 그래서 그런 걸 한번 해보려고 했어요. 지즈님 메일로 상담도 해주시나요? 네, 메일 많이 받고 있어요. 근데 그게 바로바로 피드백이 조금 어렵고 한 다음날 다다음날 하루 이틀 정도는 더 걸릴 수가 있어요. 혹시 아프지 않으셨... 3,000명 축하드리고 즐거운 추석 보내세요. 지주님 연애 사업이 궁금하고요. 또 그분과 영업신고일 얼마나 되셨는지 궁금해요. 연애 사업과 영업신고? 제가 지금 이거를 말을 못 알아듣는 거죠? 저 연애는 안 하고 있고요. 아직은 배우자 없고요. 연애한 지 얼마나 되셨나요? 뭐 없어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려면 뭔가 새로운 장소나 새로운 사람들이랑 만나야 되는데 제가 일집 없습니다. 지진님 메일 주소는 어디서 확인 가능한가요? 제 영상 아무거나 들어가셔도 더보기에 누르시면 메일 적혀 있을 거예요. G메일 어쩌고 써 있는데 그 메일로 보내주시면 제가 읽을 수가 있어요. 저 이제 끊을 건데 아직 다들 계시네요. 저 끊을 거예요, 여러분. 저 끊을 거예요. 안녕. 안녕. 다음에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 추석 잘 보내세요. 안녕. 근데 인사는 했어. 인사했는데 이걸 어떻게 끄는 건지를 모르겠네. 아니 이게 세 가지가 있어요. 하이라이트 여기 있다. 안녕. 끊을게요. 뿅.